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많이 상승하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많이 되돌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여전히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 수가 더 많고 하락한 종목 수가 더 적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특징적인 건 보시면은 애플이 좀 많이 빠졌다 그죠? 애플이 3.5% 하락하고 테슬라가 한 3. 몇 프로 정도 하락하고 페이스북이 2. 몇 프로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대형 기술주 몇 종목이 좀 주도적으로 빠진 모습이 어젯밤에 좀 특징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제가 두 가지 기준을 S&P 지수를 보면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냐 없느냐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준 하나 드렸고 여기 있는 요 라인 기준 요거 하나 이렇게 기준 두 가지 드렸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선물 지수는 안 보고 현물 지수만 그냥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마감했는데 아무튼 요 모양상 이 결과적으로 이 절반 라인을 돌파 한착하지는 못하고 끝이 났다.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반등의 의미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상승으로 추세 전환 이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일단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한 꼴이 된 거죠.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무래도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힘을 못 쓰니까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어제 공통적으로 이제 S&P고 나스닥이고 양시장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이 어제 저기 1월 27일 날 만들어놨던 이틀 전 만들어놨던 이 음봉의 절반을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슬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제 좀 적당히 도망가셔야 되고요. 이제는 당분간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UVXY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좀 당분간 좀 어떤 변동성 감소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루 만에 많이 시세를 줘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당분간 좀 이제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당분간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UVXY 이런 얘기는 이제 한동안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하지 않을 거고 달러 인덱스하고 뭐 이런 거 좀 볼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어제 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음봉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전히 보시다시피 이것도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1월 27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달러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하락하는데 가장 제가 어떤 좋아하는 건 패턴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일단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흘러내리면서 어디가 붕괴됐냐? 요 라인이 붕괴가 됐죠. 요 라인이 어디냐? 결과적으로 어떤 전고점 라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 전고점 라인들이었는데 이 라인 결과적으로 이거 계속 돌파 시도하지만 돌파 시도한 뒤에 별로 끝이 안 좋았죠. 계속 이 돌파 한착하려고 하면은 밀리고 돌파 한착하려 하면 밀리고 돌파했다 가도 조금 더 오르고 밀리고 이런 모습.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까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고 얘도 이거 어쨌든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죽이지는 않겠죠. 얘도 대형주고 거의 뭐 움직임이 지수와 가까운 그런 종목인데 이런 친구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이 라인을 더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확인했다가 뭐 이렇게 밀리거나 뭐 확인했다 올라가거나 뭐 아무튼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패턴이 강하긴 강한 패턴이거든요. 이게 위쪽에서 대놓고 팔아먹겠다는 신호긴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지수는 어제 살짝 반등했죠. 살짝 반등했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일단 테스트해야 될 라인을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여기인데 일단 이 테스트해야 되는 라인을 일단 못 넘고 일단 마감이 되긴 됐습니다.
하루 정도 테스트했고, 제 생각에 이거는 이날 개파락이 너무 커서 하루 정도 더 이 라인을 테스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밤에 이거 잘 보고 뭔가를 매수해 볼지 말지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깼기 때문에 저는 이날 바로 사진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마 오늘 밤 정도 뭔가 이걸 매수할지 말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거 못 넘어가면은 얘는 좀 확실할 것 같아요. 반도체 지수 살짝 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라인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갭으로 한 번에 이 라인을 붕괴시켰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안 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직까지 뭔가를 할 만한 어떤 기준은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테슬라 숏 상품이 이게 어쨌든 추종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럭저럭 추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테슬라 주가에 맞게 그럭저럭 움직임을 잘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계좌 만들어 놓고 제가 아직 게을러 가지고 아직 뭐 입금도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입금해야 될 때가 오긴 오는 것 같죠, 그죠?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뭔 일 생길 수 있겠구나, 조만간 뭔 타이밍들이 일제히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이 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아무튼 그렇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뭐하지만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독특한 일이 있었죠. 뭐 로빈후드도 과열주 주식 옵션 거래 제약, 게임스톱 급락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인터넷을 조금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전 그냥 어젯밤 편안하게 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막 여기 막 로빈후드인가 뭔가 막 욕을 하고 있나 몰랐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뭐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빈후드도 과열주 주식 옵션 거래 제약, 게임스톱 급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로빈후드 뭐 이런 앱을 안 써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아예 이런 특정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못하게 아예 매수창을 없애버렸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미 보유한 사람 뭐 매도할 수 있게 어쨌든 모든 뭐 하여튼 뭐 매도를 할 수 있거나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일단 기회는 다 열어놔야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이런 중개 앱 이런 HTS, MS 이런 MTS의 그런 기능인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매수를 제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 앱을 깔아본 게 아니라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로 인해서 요즘에 가장 핫했던 뭐 게임스톱이니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했다라고 해요. 종목 코드가 GME인가요? 잠깐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죠. 500 거의 $500 근처까지 갔다가 매수 버튼 없애버리니까 뭐 폭락을 하긴 했는데, 반토막이 났는데 하루 만에. 물론 이게 어제 종가 대비 반토막인 거지,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아니지. 이게 500% 이게 $500까지 갔다가 빠진 걸 생각해 보면 낙폭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선반영한다.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시장을 보고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정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라는 거를 좀 체감하게 되는 것이, 이 진짜 주식시장이 주가가 싸고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없고 조용하면 세상도 그냥 평화롭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언제 이제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냐?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할 때,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씩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그때가 오죠. 그럴 때, 모두가 어떤 환호에 차 있을 때, 뭐 아니면은 주식 시장이 하여튼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있을 때, 꼭 이런 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어제 게임스톱 이런 것도 그렇겠죠. 전 솔직히 이거를 보고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오른 주식을 여기서 얼마나 도대체, 물론 단타 치시겠다가 물론 이제 그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다 물린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오른 종목을 갖고 어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전 솔직히 좀 투자자로서 이게 별로 그렇게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종목을 뭐 여기서 들어가서 당연히 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당연히 강하게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굳이 이게 들어가서 물론 어제 그 앱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앱은 겁나게 나쁜 놈들이긴 한데요. 그 시장 불공정이긴 한데 잘못된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횡단수설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은 진짜 주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좀 주식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일단 뭐든지 도망가 있는 게 가장 좋다. 싼 주식,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영속 기업이긴 하고 계속 망하지 않고 회사가 장사를 할 수만 있으면은 주식이 싼 거는 오히려 평화롭고 좋은 거고 주식이 너무 비싸면 그때부터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뭐 더 먹겠다고 이런 걸 더 들어가는 건 좀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요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비싸다. 요즘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예 시장 자체가 너무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뭐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주가 지수는 어떤 경기 선행 지표로서 진짜 제 생각엔 거의 예측력 100%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조심하긴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모든 것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짤데기 없는 잡설을 좀 했고요. 한국 시장을 보면은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게 한국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안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좋았을까요?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반등하고 싶으면 시장을 반등을 주려면은 오히려 미국이 살짝 하락 마감해줘가지고 오히려 개파락 출발하는 게 양봉 2개 뽑아내긴 딱 좋다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 갭상승을 하긴 했죠. 갭상승도 어제 고점 부근에다가 조금 과하게 갭상승한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장 마감 돼봐야 아는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하락 중에 이렇게 어쨌든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갭상승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반등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런 반등은 이거 또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417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날이긴 한데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417이라는 라인을 최소한 2거래일 정도는 테스트해야 될 거다. 417 오늘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도 밀린다면은 좀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옵션 보면 딱 그런 모양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부터 쭈루시 흘러내리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어제 콜옵션이 좀 급락을 해가지고 5일선과 이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한 번쯤 반등 나오기 좋은 때거든요. 근데 이런 때 한 번 더 콜옵션이 밟혀줬다가 이런 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콜옵션이 밟혀주면 반등하기 좋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반등이 이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위쪽에서 오히려 더 콜옵션을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제 지금 아침에 시장 상황 판단은 그러니까 갭 상승한 거는 오히려 하락에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결과적으로 오늘 콜옵션에서 이렇게 음봉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거나 하여튼 오늘은 양봉이 나와도 우리가 좀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콜옵션에 양봉 나와도 좀 하여튼 좀 찝찝한 면이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의 테스트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의 테스트는 지금 쏙 빼먹은 거 아니냐. 아침에 개파락에서 출발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하면서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테스트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냥 그죠. 선물도 그래요. 선물도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개파락하는 게 그러니까 살짝 개파락하는 게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더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찬스인데 이걸 그냥 갭상승으로 날려버린 꼴이 됐죠. 아무튼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기려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느낌은 그래요. 만약에 오늘 반등하고 싶었으면 제 생각엔 개파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렇게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꾸 이상하게 제가 그리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고 있네요. 환율 어쨌든 어젯밤에 말씀드린 뭐 그대로입니다. 환율이 하루에 14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눌림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눌림 나오는 동안에 417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할 거다. 일단 뭐 그런 모양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그 뭐 일희일비 하실 거 없고요. 좀 차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이상한 점들 몇 가지 짚어드렸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아유 난 모르겠다 2200원 넘어가면 매수한다. 좋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뭐 코스닥 인버스 4560원 뭐 이런 거 돌파한 척하고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너무 뭐든지 비싸면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주식이 비쌌을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GME 게임스탑하고 뭐 로빈후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 예.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